안녕하세요. 양보업자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빠르게 트레이딩뷰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그 교육을 좀 할 생각인데, 이제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0.25, 0.25의 기준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추세선 긋는 법, 그리고 채널 긋는 법, 그리고 삼각수렴, 뭐 이런 패턴들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지표들 트레이딩뷰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0.25예요. 그러니까 0.25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렇게 돌파를 해서 1대1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 첫 번째 꼭지점 두 개를 이어서 돌파 지점에 놓으면 이제 1대1로 올라간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돌파가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돼서 저는 돌파의 실패 기준을 0.25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삼각형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사실 돌파가 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0.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찍고 삼각형의 저점과 고점을 잇고 그 다음에 돌파 지점에 놔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돌파 지점. 그럼 여기다가 놓고 제가 커서를 좀 킬게요. 돌파 지점에 이렇게 딱 나오면 0.25짜리가 288불이 나와요. 그럼 288불에서 딱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5일 동안 저항을 받고 비로소 뚫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이거 찐돌파구나라고 확신을 얻고요. 그러면 이거 1대1 자리까지는 채우러 가겠다라고 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자리에서 이제 이 수치값들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0, 0.25, 0.5, 0.75, 1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이제 저처럼 이런 표시가 뜨게 되고요. 지금 0.25랑 1만 한번 켜볼게요. 보시면 0.25를 저항 받다가 뚫으니까 이제 1 값을 채우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1.5, 1.5까지 이제 좀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제가 마이크론이 상방 돌파를 할 때 0.25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뚫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찐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0.25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이랑 고점 찍고 그 다음에 돌파한 지점에 놓습니다. 제가 자석 기능을 켜서 그런데 돌파한 지점에 이렇게 놓으면 좀 제대로 그어볼게요. 저점 있고 돌파한 지점에 딱 놓으면 0.25짜리가 449불이 나오고요. 1, 2, 3, 4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못 해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저항을 못 해줬고 여기 이 자리 이 음봉 캔들에서 저항이 확정이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안 좋게 봐야 돼요. 이거 수렴이 찐돌파가 아니구나라고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수렴이 다시 하방으로 이탈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역으로 수렴이 하방으로 이탈됐으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0.25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에 0.25 뚫리고 여기서 리테스트 저항 받고 이제 3월 30일에 확 쏟았잖아요. 그리고 1대1까지는 완전 채우지는 않았지만 얼추 1대1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말아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마 일단 0.75에서 걸렸겠죠. 0.75가 대충 여기 있을 테니까 0.75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0.25선이 이 자리였는데 지금 두 캔들에 걸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64불 위에서 계속 안착을 해주면 이거 다시 수렴 위로 복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위에 털고 아래 털었으니까 이번엔 좀 세게 가려나?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5선을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이런 패턴도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딱 봤을 때 고점이랑 고점끼리 있고, 그러면 저점끼리 이어보면 삼각형이 보이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위 저점 고점 있고 돌파한 자리에 딱 놔요. 그럼 0.25 자리가 135불 135불이 0.25선인데 이제 9월 10일에 딱 뚫습니다. 갭으로. 그리고 1대1까지 채우고 1대1에서 횡보하다가 더 폭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0.25가 이제 이게 찐돌파냐, 이 패턴이 찐돌파냐 아니냐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236을 봐도 되고 0.25를 봐도 되는데, 0.25가 저는 보는 이유는 딱 보시면 0.0이랑 1이잖아요. 반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절반이 0.5예요. 그러면 절반의 절반이 0.25고 0.5랑 1의 절반이 0.75예요. 그래서 딱히 의미는 막 엄청 있진 않은데 그냥 4등분선을 저는 기준으로 본다. 피보나치보다는. 그래서 0.25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긋는 법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추세선 긋는 법에 비기는 없어요. 그냥 계속 많이 그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추세선을 긋기 전에 초보자분들은 먼저 캔들 패턴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캔들 패턴이라 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주봉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간 게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W 패턴이 보이죠? 캔들 패턴이. 그럼 먼저 캔들 패턴을 W 패턴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패턴의 꼭지점끼리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는 이렇게 되면 의미 있는 고점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점끼리 이으니까 여기서 3월 아니죠 25년 9월에 저항받다가 뚫고 여기서 뚫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25년 11월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성공을 한 다음에 쭉 폭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패턴을 찾아볼게요. 한번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쌍바닥 패턴 만들었죠. 쌍바닥 패턴 만들고 오르고 그럼 여기서 쌍바닥 패턴의 W자 한번 패턴을 찾아보고 W를 찾고 그 다음에 W의 꼭지점끼리 한번 이어볼게요. 그래서 고점끼리 있고 저점끼리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딱 신뢰도 높은 또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이 채널 이 고점끼리 이었을 뿐인데 여기서 저항 맞췄고 여기서 비비다가 이탈하니까 여기서 리테스트 저항 받고 이탈하고 근데 여기서 저점끼리 이었던 선에서 여기서 매수세가 나온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럼 계속 이 채널이 의미가 있죠. 매수세가 의미가 있고 매도세가 의미가 있고 또 뚫고 지지받으니까 가고 여기서 이탈하니까 쏟고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추세선 잘 걷고 싶으면 일단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꿀팁이 좀 캔들 패턴을 먼저 찾아라. 캔들 패턴이라 하면 좀 쌍바닥 패턴 아니면 역회된 숄더 패턴 그리고 삼각수렴 패턴 저는 이 세 가지만 좀 유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패턴을 찾아본 다음에 이 각 꼭지점끼리 한번 선을 이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평행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종목에 좀 잘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봐요. 의미 있는 고점이랑 고점끼리 있습니다. 전 이 고점이랑 읽게요. 그리고 저점에 놔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신뢰도 높은 채널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이 채널을 또 복사를 합니다. 클론을 누르면 복사거든요. 그리고 위에다 올려요. 그럼 이렇게 채널이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좌측으로 익스텐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고작 이제 미래 그러니까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채널을 만들었을 뿐인데 과거에도 계속 의미 있는 지지저항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어느 정도 매매할 때 좀 기준점으로 잡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누가 좀 신뢰도 높은 선을 찾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보고 아까 조언 드렸던 게 캔들 패턴을 좀 먼저 보라 했잖아요. 저는 이 패턴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넥라인 돌파하니까 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널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습니다. 이 저점을 이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 점을 이었을 뿐인데 여기서 트랩을 속임수 패턴 만들고 쫙 말아 올리고 중단에서 저항 받고 뚫고 여기서 뚫고 리테스트 받고 다시 뚫고 좀 신뢰도가 높은 채널을 발견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딱 중단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단선을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딱 거래량도 엄청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딱 지지해줬고 그러면 이 캔들의 저가를 잡고 채널 상단까지 목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고작 이 22년 그리고 24년 이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과거의 저항도 잡아요. 그래서 과거의 저항 잡고 과거의 지지도 여기서 이렇게 얼추 잡아냅니다. 지지 잡아내고 지지 잡아내고 저항 잡아내고 그럼 얘를 또 밑으로 확장을 해보면 아마 또 밑에서 지지세가 나왔을 거예요. 딱 밑에 해보면 딱 중단에서 지지세가 나오고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할 거니까 돌파할 때마다 채널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채널 하단선 오면 매수 받고 상단선 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찍었던 영상에서 루멘텀 홀딩스를 분석을 좀 빡세게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얘를 제 채널을 어떻게 그리냐면 저점과 저점을 이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고점 여기를 의미 있게 볼게요. 의미 있는 고점을 딱 이었어요. 보시면 이 세 점만 이었을 뿐인데 이 고점을 맞췄고 이 고점도 맞췄고 이 저점도 맞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채널에 고점도 맞췄어요. 그래서 저항 받고 뚫으니까 뚫고 꼬리로 리테스트하고 쭉 폭등이 나왔잖아요.
의미 있는 채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를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단선에서 저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단선에서 계속 몇 주, 한 1, 2, 3, 4, 5주 동안 저항을 받다 이제 이번 주에 돌파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채널을 가겠죠. 그러면 또 채널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채널의 중단선이 1,500달러. 그러면 얘는 1,500달러까지 열어놓고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중단의 중단, 그러니까 0.25랑 0.75 이 선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제가 딱 켜볼게요. 0.25, 0.75 보면 이제 0.25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란 선이 0.25거든요. 보시면 0.25에서 저항 받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저항 받고 이 채널의 마디가드마다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영상에서 찍었던 거는 이 평행 채널 말고 이걸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추세 피보나치 채널로 그렸거든요. 한번 제가 피보나치 채널로 찍어드릴게요. 피보나치 채널은 좌측 상단에서 세 번째에서 또 세 번째 피보나치 채널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긋는 거는 일단 자석 없이 대충 그릴게요. 저점 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수치가 좀 다를 건데 저는 그냥 4등분선 뭐 이런 거를 전 신뢰도 높게 봐서 그냥 수치값을 이렇게 해놨고 영상 스탑을 하고 이제 이 수치값들로 변경을 하시면 저처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가보면 마찬가지로 채널 정답 그냥 똑같아요. 아까 평행치로 그린 거랑. 그래서 저항 받고 뚫고 저항 받고 뚫고 저항 받고 뚫었으니까 이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추세 지표, 흰색 추세 지표를 저는 즐겨 사용합니다.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채널 이제 영상 이제 고정 댓글에 제 채널 텔레그램 채널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일단 지표를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캔들이 흰색 지표 위에 올라섰을 때 상승 추세로 해석을 하고 캔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흰색 추세를 뚫을 때마다 계속 급등이 나오잖아요. 뚫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나 뚫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위에 있을 때만 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배팅을 하는 매매를 즐겨 하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하락 추세랑 상승 추세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이 지표로 좀 기계적으로 합니다.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뭐 이런 자리를 다 피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피할 수 있고 다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매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하면 되니까 이런 좀 식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딱 보면 잘 맞거든요. 지표가 위에 뚫으면 급등 나오고 아래로 이탈하면 급락 나오고 뚫으면 급등 나오고 이탈하면 횡보하고 급등 뚫으면 급등 횡보 그래서 살짝 여기서 페이크였죠. 그리고 이탈하니까 좀 급락이 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종목은 그냥 이 지표 하나 켜두고 뚫을 때마다 그냥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그 딱 테슬라 같은 경우 그냥 주봉 보면 이제 주가가 다 아래로 꺾여버려가지고 지표 아래로 월봉도 이제 아래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루멘텀은 계속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게 보고 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바이셀 신호인데 일단 이름을 지지 저항으로 바꿨고요. 이제 바이셀로 하니까 막 기계적으로 풀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지 저항으로 바꿨고 이 지표의 원리는 일단 장중에 뜨고요. 보통 음봉이 나올 때 지지가 뜨고 양봉이 나올 때 저항이 뜹니다. 보통.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봉이 나올 때 이제 막 장대 한번 뽑고 있으면 풀매수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우리의 심리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해보고자 우리의 심리 막 뇌동매매 안 하려고 이 지표를 만들게 됐고 보시면 이렇게 음봉 나올 때 무서운데 여기서 지지 신호 떴으니까 매수를 고려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신호가 떴을 때 막 풀매수 마렵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뚫고 풀매수 마려울 때 저항 신호가 떴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진짜 갈 거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끝날 거냐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표고요. 역시나 제 채널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다 배포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 승률은 높은데 사실 손익비는 좋지 않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은 하다.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유가가 여기서 지지 신호 뜨고 싹 쌌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저항 신호 한번 뜨고 여기서 떴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항 신호만 믿고 만약에 숏 쳤다. 그러면 청산이 났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은 높지만 손익비는 안 좋은 지표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봐봐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공격 유예를 하겠다면서 유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9% 이상. 근데 여기서 지지 신호가 떴죠. 그래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이 트럼프의 말로 쉽게 끝날 거냐? 근데 전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유가 롱배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죠. 근데 여기서 판 이유는 뭐냐? 저항 신호가 떴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막 13% 오르고 있으면 이거 막 140% 갈 것 같잖아요, 바로. 근데 과연 여기서 또 좀 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손익비는 안 좋지만 좀 확률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내 생각을 뇌동 매매를 좀 멈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 밴드는 뭐냐면 20주 이평이라고 그냥 2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지표 다 끄고 20주 이평만 볼게요. 대부분의 상품 같은 경우 그냥 20주 이평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고 20주 이평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보통.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구분이 할 수가 있거든요.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지금은 하락 추세. 그래서 좀 추세를 구분하기가 쉬워서 이 지표를 좀 즐겨 사용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잘 맞아요. 20주 이평이.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꺾이니까 횡보, 위에 있으니까 폭등, 횡보, 폭등, 횡보, 폭등, 그 다음에 하락장. 뭐 이런 식으로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죠. 나는 얘는 79K, 그러니까 20주평 뚫기 전까지는 롱 배팅은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 왜냐면 아직 하락 추세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분석을 하려고 20주평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라이트는 딱 봐도 20주평 위에 있겠죠. 보시면 저 20주 이평 위에서 쭉 타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맞죠. 딱 상승 추세 나오고 이탈하니까 하락 추세 뚫으니까 상승 추세 나오고 아마 이탈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20주 이평이 기준으로 잡기 좋다. 그래서 이런 지표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교육 영상 찍을 게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